특히 인정과 보상. 여러분들이 인정과 보상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많아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캐언저 갔을 때 그런 것들 상상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인정과 보상. 보너스를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거나 여러분 빅 보너스 이런 거 여러분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 일이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 보상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회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정과 보상이라는 거예요. 유럽 여행, 저도 지금 96년도부터 아메이 때문에 외국 여행을 이렇게 다녔습니다만 100번은 갔던 것 같아요. 100번 정도. 안 가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던 거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여행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거다. 제가 첫 여행 갔을 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그때 괌에 갔을 때 일입니다. 괌에 갔을 때 일인데 96년도 제가 괌에 갔죠. 괌. 96년도 맞네요. 96년도니까 괌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여행 자율화가 된 지가 1, 2년 이럴 정도일 거야. 여행 자율화 되고 1, 2년 만에 내가 아마 그때 여행을 다닌 사람은 요새는 뭐 설 때마다 가고 추석 때마다 뭐 가고 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방학 중에도 가고 방학 끝나고도 휴일에 잠깐 해가지고 강의 없으면 뭐 가고 뭐 수시로 가더라고요. 그렇게 가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여행 갔다 오는 게 어머야 외국 여행 갔다 왔어 이런 시대였었어요. 어디 갔는데 괌이 어디야 뭐 이런데. 근데 그 괌에 갔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갔어요. 크리스마스 때 갔는데 출발해가지고 그때가 PIC 호텔이라는 호텔이었는데 그 PIC 전체 호텔을 빌려난 거예요. PIC 전체를 빌려놨더라고요. 그 PIC 전체를 호텔을 빌려놨는데 그 PIC 전체 호텔 수영장에서 이제 환영 만찬을 하는데 위에서 꽃가루가 내려와요. 이 서치라이트 쫙 올라가고 그 꽃가루가 미팔군의 애들이 라일락 꽃을 하루 종일 따다가 위에 헬기에서 뿌리는 거예요. 우리 수영장으로 서치라이트. 거기서 우리 밑에서 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 만찬을 하면서 우리 여성 리더들은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을 마시면서 저거 얼마나 딴다고 욕받겠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하여튼 그 상상할 수 없었던 정도예요. 예. 그리고 그 뭐라고 하나 그 시내 곳곳에 한 달 동안 여행 중이니까 아메 깃발, 미국 깃발, 한국 깃발 그게 시내 곳곳에 거리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메 축제가 되어버린 거죠. 괌 전체 시내가 그런 광경을 봐버렸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 여행을 첫 여행으로 했다니까 저거요. 그런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회사하고 좀 틀립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정을 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인정을 할 수 있을까를 1년 내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 여행 하나만 가지고도. 5번째, 책임감. 이것도 하나 과거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91년도 아메이에 이 책임감이라는 게 우리 ABO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후원을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정말로 끊임없는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물론 파트너는 뭐냐면 그 책임감에 의한 그 스폰서에 대한 존중이 또 필요하겠죠. 그 일방적으로 니는 내를 스폰서니까 내가 언제까지나 나를 성공시켜줘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정말 책임을 지고 싶다. 평생 니하고 같이 더불어 성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감. 그 책임감에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91년도 당시에 아메이가 처음에 들어가고 5월달에 들어가고 5월 1일 날 오픈을 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된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 같이 몰려들었어요. 뭐 사러?
스타트 키트 사러요. 그때는 옛날에는 59,500원이래 막 6만 원 안 되는 돈. 스타트 키트. 여기 스타트 키트 사보신 분? 아무도 없네. 저는 스타트 키트를 샀던 사람입니다. 그 59,500원을 들여서 서류에다가 A4에다가 서명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안에 보면 LOC하고 세제 4가지 하고요.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그 가방을 줘요. 그게 59,500원인데 그걸 사야 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원 등록이 안 돼. 우리나라가 최초로 회원 등록이 안 되는 나라가 회원 등록을 하는데 돈을 공짜로 돈 없이 회원 등록하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적으로 등록비가 다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워낙 그런 제재가 많았기 때문에 97년도에 회원 등록비가 없어졌어요. 회원 등록비가 없어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그때 미국 같은 데도 약 한 100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세요. 회원 등록비가 다 필요했던 거예요. 코스트코 가면 다 회원 등록하죠. 카드에가 맞죠? 그런 겁니다 원래는. 근데 아메이는 회원 등록 한국만큼 회원 등록비를 없애야겠다는 거예요. 97년도 그 전에는 이야기입니다. 91년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돈이 된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과 같이 들어와서 스타트 키트를 샀습니다. 이거 하면 떼돈 되고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했어.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언론에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뭔가 이게 큰일이다 싶어가 대기업에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아메이면 나오면 안 되겠다. 이 생필품 회사니까. 생각해봐요. 생필품 회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내 대기업들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만 해도 중요 기관 사업을 빼고는요 돈이 되는 회사가 전부 다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잘 보세요. 어떤 일이 돈이 되는가? 첫 번째, 우리나라는 그때 막 건설 같은 그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건설 같은 걸 지는 회사들이 대기업들 맞죠? 또 한 회사는 어떤 회사일 것 같아요? 50주. 그 중에 생필품이 들어가 있죠. 생필품은 뭐냐 하면 이게 세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 공공기관에서는요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집에 쓰시는 국민들이 5천만 국민이 하루아침에 매일같이 써야 되고 씻고 빨래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생필품입니다. 이게 세금입니다. 세금. 가만히 보면 세금이에요. 그냥 우리가 모르게 내는 세금들이에요. 다른 건 내가 어려우면 안 해요. 하지만 집에 쓰는 생필품, 치약품품, 비누, 샴푸, 빨래는요 해야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내야 되는 세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대기업이 다 갖고 있습니다. 돈 되는 일은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도. 맞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생필품 제조업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메이라는 기업.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 알겠어요? 대기업이 더 잘 알겠어요? 대기업 잘 알죠.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예요.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 제품을 사간 지 한 3개월도 안 돼서 전부 다 반품이 다 들어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지간하면요 회사가요 그 반품 받아들이고 이거 지금은 안 되겠다 하고 중지시켜버리고 철수했을 거예요. 아메는 그 반품을 100% 다 받아주고 기다립니다. 때를. 그럼 철수 안 합니다. 전 세계 어떤 기업에 어떤 국가에 들어갔어도 지역 국가에 들어갔어도 지금까지 철수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이윤이 남지 않고 영원히 적자 개념 같으면 철수가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맞죠? 기업의 소생을 위해서 아메 그거 안 합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요 어디에 가서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메는 다른 회사입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 속에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철수를 안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일어났죠. 맞죠? 몽골하고 러시아 한 3년 전에 전쟁이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메 했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아메.
제가 50주년 갔을 때 옆에 어떤 할머니하고 젊은 아주 모델 같은 여자가 한 명하고 할머니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담배를 태울 때인데 지금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담배를 끊는데 저보고 불 좀 달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 러시아 여자는 모델 한 키가 180 정도 되고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그 둘이가 그냥 맞담배 피우더라고요. 라이터 없다고 라이터인데 피인이 뭐냐니까 트리플이고 더블 다이아몬드야. 저는 바운드 다이아몬드인가 그랬거든요. 50주년 때인가 그랬나? 바운드 수석이었나? 그랬거든요. 그거 담배 태우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얼굴만 멀뚱멀뚱 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물류랑 이런 게 문제가 됐겠죠. 국가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심각했었어요. 근데 그 문류가 재개되고 나서 몽골 안에, 왜냐면 우리 리더 중에 그런 몽골에서 수석까지 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예. 1년 동안 재개하는 순간 1년 동안 연봉을 다 지불하고 다시 재개했어요. 리더들한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6번째, 자유기업가 정신.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냥 이런 보시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회사가 얼마나 자유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에 부합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을 갈구하는 모든 이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리치 디버스 창업주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이 Confessional Capitalism이라는 책입니다. Confessional Capitalism. 이 Confessional하고 Capitalism이라는 말 있죠. 이 두 단어는 합성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더불어 산다 자본주의하고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게 어울리지가 않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예, 사회주의라는 말이 맞아요. 그 공산주의, 이 이념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책 서론적으로 봤을 때 자본주의하고는요 더불어 산다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컨페셔널 캐피탈리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 이걸 유일하게 증명시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많은 성공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 큰 기업이 나왔더라도 그 기업 때문에 백만장자가 유출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몇백 명 수준. 오랫동안 있어도 CEO와 그와 관련된 맞죠? 정책위원들 정도. 근데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십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한 65년 동안 백만장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생기고 있고 부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기업 하나 때문에요. 예. 그것도 세계 최대의 기업도 아닙니다. 거꾸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요. 만약에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아메의 정신으로 아메이와 같은 가치로 만약에 형성되어 있다면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가 훨씬 개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부자들이 많은 나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생생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유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거예요, 회사가.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제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울산에서 아메이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아메이만 하는 게 안 하잖아요. 희한한 다단계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한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죄송합니다. 사회자가 먹던 거네. 저 겁니까? 예.
10년 전에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뭐 통신 다단계 하는 리더인데 내 파트너 중에 이 사업을 하다가 그 통신 다단계를 해가지고 그 통신 다단계 회사의 랭킹 3 안에 들어간 애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게 다 있노 싶더라고요. 아무나 열심히 하지. 이 친구가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 미팅에 한 서너 달 왔다 갔다 하고 원래는 이제 울산에서 일식집을 크게 했는데 남편하고 일식집을 크게 해가지고 얼굴도 이쁘잖아, 키도 크고 모델 같은 애였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스폰서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래 잡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행방불명 되어버렸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가 보니까 그 성공을 해가 자기 온라인 스폰서하고 내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 식사 함께 하자고. 그러면 혹시나 뭐 좋은 일이 있을까 싶어 또 새로 아미를 할까 싶어가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만날 때 오늘 식사 대접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정말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하겠다고 뭐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더니만 뭐 지는 이제 뭐 아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뭐냐 자기들이 못 갖는 아미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탱커화라든지 왜냐하면 그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한계를 느낀 겁니다. 그 통신 다단계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아미의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아미를 좀 아는 애니까. 그래가 이제 내한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랬어요. 내가 흔쾌히 그랬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걸 어떻게 그런 걸 다 내한테 전수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다단계인데 아미가 아닌 맞죠? 그래서 내가 흔쾌히 이야기해 줬어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언제 다시 만나고 시간 내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그 자기가 이제 뭐 마련한 뭐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 아예 그 셧다운 시켰더라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식사하고 그 자기 스폰서하고 지 파트너하고 세 명이 앉아가지고 제가 쭉 이야기를 했어요. 탱크화가 뭐고 그러고 이게 너츠앤볼츠가 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4시간 강의를 했어요. 4시간 강의를 쫙 해줬어요. 정말 열심히 하더만, 열심히 듣더만, 쫙 질문도 하고 막 그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보고 반역자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라고 그랬어. 그래가 자기들이 이거 열심히 복제해가지고 사업을 키우겠대요. 자기들 사업을. 그래가 감사하다. 평생 은혜는 잊지 않겠다 하더라고. 평생 은혜로 잊지 않겠다. 저는 왜 그걸 또 이야기했나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이런 걸 알므로해서 너희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너희들 따라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열심히 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무엇이든지 사람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우리 같은 아내이고 뭐 통신 다단계고 간에 똑같이 열심히 살려고자 하는 한국 사람이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당부를 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줬다고 해서 그래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만이 설명을 해줬는데. 그래서 다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건 명심해라.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그 회사의 가치, 철학, 신념과 이념은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무리 시스템을 복제를 하고 그건 사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알아들어라. 내가 그 스폰서하고 그 사람한테 드리는 이야기 아니지만 이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신념과 이념과 그 가치와 철학은 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역사가 필요하고 창업주의 철학과 생각이 필요하고 사상과 이념이 필요한 것이지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룰 수 있는 기업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건 꼭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아내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같은 게 아니에요. 보이는 피상이 같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시간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너무 시계를 안 쳐왔어요. 아니, 되겠습니다. 뭐 회사에 대한 비전, 뭐 제품에 대한 비전, 앞으로의 보너스에 대한 비전, 그런 것보다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철학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꿈에 대한 비전이에요.